정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쪼개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꼭점 하나랑 이쪽 꼭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이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나올까요, 그러면? 한 변당 삼각형 하나니까 총 8개가 나오겠죠. 그 8개의 도형은 당연히 합동일 테고. 그럼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8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8, 여기도 8. 이 중심각은 360을 8로 나눴으니까 45도. 그럼 여기 하나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똑같은 게 8개. 그럼 2는 4가 돼서 2가 남고 128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저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각 A가 90인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이 정확히 말하면 직각 이등변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각형 BDEC에 선분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밑에 그려져 있는데 DE의 길이가 16, 한 변 길이 45도, ABD의 넓이 이거는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변 길이가 16이면 알겠고 정사각형이니까 이변 길이가 얼마인지를 일단 구하고 그 사이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게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인 거 알고 있나요? 90, 45, 45는 1대 1대 루트 2. 그럼 반대로 이 변이 지금 16이면 이 변은 16을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루트 2 이렇게 나눠야 약분되고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유리하면 2분의 16 루트 2 다시 약분하면 8 루트 2. 여기가 8 루트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135도. 근데 사인 이게 둔각이 되면 뭐 하라고 그랬냐면 180 마이너스 둔각 하라고 그랬죠. 그럼 180 빼기 135니까 45가 남아요. 근데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약분 4 약분 8 3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64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면 여기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넓이는 가운데 이렇게 보조선 하나만 그어주면 위아래가 합동이 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를 구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각이 당연히 90이죠. 이 직사각형은 이 정사각형은 이렇게 30도 회전했기 때문에 이 각 D가 이리 옮겨온 거고 그럼 이 각이 30도네요.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남냐면 60도가 남죠. 근데 얘랑 아까 말한 것처럼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0을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각도 30도가 되죠. 그럼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풀면 훨씬 쉽긴 하죠. 그러면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의 절반값이 30도가 바라보는 변이고 다시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의 루트 3분의 1배 한 것이 30도가 바라본 변이라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삼각비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30도, 여기가 3이에요. 근데 그 30도가 바라보는 이 변의 길이 여기를 그냥 x라고 합시다. 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탄젠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3분의 x.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유리해보면 3분의 루트 3. 3분의 x. 분모 같으니까 분자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루트 3. 얘가 루트 3이에요.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럼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2로 나누는 건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하죠. 그럼 지워지고 정답은 3루트 3. 여기 넓이는 3루트 3이 된다. 라는 편이에요. 어디 헷갈리는 데 있나요? 괜찮아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40cm인 실에 매달린 추가 OA를 기준으로 좌우 30도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지점 B는 여기 A보다 얼마만큼 위로 가 있습니까를 묻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간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아래에 있는 A에 수평이 되도록 이게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요 삼각형을 봅시다. 왜 여기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변은 여기거든요. 이 변의 길이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변의 길이만 안다면 이 변의 길이가 OA 길이가 40이고 여기를 H라고 봅시다. 그러면 OH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으면 이 OA에서 OH 길이를 뺀 요만큼의 차이가 결론은 B가 A보다 높이 있는 위치값이 되겠죠. OH 길이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 수직은 여기 H.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30도. O. 어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냐면 여기 길이를 알고 있어요. 빗변 길이. 이게 이 길이가 맞죠? 40. 우리는 OH 길이,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빗변과 밑변이니까 뭘 써야 되죠? 네. 코사인 써야 되겠죠? 빗변과 밑변은 코사인. 그럼 코사인 30도는 40분의 빗변분의 밑변. 근데 코사인 42, 코사인 32, 2분의 루트 3. 40분의 x. 양변에 40을 곱하면 약분되고 20 루트 3. x는 20 루트 3. 이 x가 여기 있는 소문 OH예요. 따라서 b는 a보다 40 빼기 20 루트 3 길이 크기만큼 더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각삼각이 겹쳐져 있고 이 내부에 뭐 변의 길이나 각은 잘 설명되어 있고 내부에 겹쳐져 있는 저 파란색 삼각형 EBC 넓이를 계산하시랍니다. 아무래도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변 길이도 필요하고 뭐 각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이해될 텐데 먼저 좀 봐야 될 게 변의 길이가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삼각형의 한 변 길이 나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직각이 된 변이네. 1대 1대 루트 2. 뭐 이거는 굳이 삼각비 쓰지 맙시다. 이 정도까지는 삼각비 쓰지 말고 그냥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1대 1대 루트 2. 이 변 길이의 루트 2배. 얘는 8이 되겠죠.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의 제곱. 4 곱하기 2, 8. 근데 이게 8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은 계산이 된 거죠. 2분의 1 곱하기 8. 남은 건 이제 높이예요. 높이는 이게 높이예요. 8에서 바라보는 꼭점 2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 근데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2가 60이잖아요? 그럼 2가 60이죠. 평행선을, 그러니까 수직이 되도록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동의각이 돼서 2가 60이 돼요. 그 다음 이변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높이, 이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여기 45도, 얘도 45도, 90도. 그럼 여기도 h. 이쪽 전체는 8인데 그럼 이 길이는
8-h. 괜찮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타고라스 풀면 우리 지금 h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도고 30도가 바라보는 변과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비례가 1대 루트 3. 비례는 1대 루트 3인데 30 바라보는 변이 h일 때 60 바라보는 8-h는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비례식으로 풀면 루트 3h는 8-h. h값 구하는 거니까 1로 넘겨요. 그럼 루트 3 플러스 1이 동량으로 묶이고 h로 8. 양변 나누면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8. 유리화가 필요하죠. 여기다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3, 1의 제곱 1 빼면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4가 남겠죠. 그래서 h는 4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풀었고 삼각비로 푼 게 아니니까 마지막 정도는 그래도 삼각비로 한번 풀어봅시다. 삼각비로. 그럼 삼각비로 풀려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30이 기준이냐 60이 기준이냐는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어디를 알고 있는 거냐면 여기 60을 만약 기준에서 본다면 이 60이 끼고 있는 변 h, 60이 바라보는 변 8-h,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죠. 탄젠트를 써야 됩니다. 그럼 탄젠트 60은 h분의 8-h. 탄젠트 60이 루트 3이죠. HL이 곱해져요. 그러면 HL이 곱해지면서 루트 3H는 8-H. 아까 했던 그 식이 나와요. 다시 넘기면 루트 3H 플러스 H는 8. 동량 모으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1H는 8. 넘겨서 루트 3 플러스 1분의 8이 H가 되고 이제 유리화를 해서 루트 3 마이너스 1. 얘도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분모는 합차가 돼서 3 빼기 1, 2분의 8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H. 약분하면 4가 남고 4를 붙이면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다시 곱하면 16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해도 되고 이걸 분배해서 16 루트 3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둘 다 답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죠, 사실. 네, 좀 쉽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을 잘 알아들었을까 모르겠네요. 가끔 고등학교 내신 문제 중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양변 길이가 15와 10, 가운데 끼어있는 각은 60도. 여기가 30, 30 더했으니까 저기 있는 각은 60이 되겠죠? 이 각은 60도. 자,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15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사인 60도. 사인 60이면 2분의 루트 3이죠. 아니, 이게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AD 구하라는 문제인데 왜 넓이를 구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삼각형 ABC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에다가 ACD 넓이를 덧셈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실제로 ABD 넓이, ABD는 얘랑은 양변 끼고 이 가운데 X가 껴 있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이쪽 거 삼각형 ACD는 양변 길이가 10과 X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양변 길이 X 곱하기 가운데 끼인 각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1 지워요. 일단 지울 거 지우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그 다음은
마땅히 지워질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럼 계산하시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고, 그럼 15 곱하기 5 루트 3은, 이건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이 안 돼요. 양변에 2를 곱할까요? 2까지 곱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분모 2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15x 더하기 10x니까 25x 이렇게 되겠네요. 5로 약분합시다. 여기 5가 남고요. 5로 약분하면 여기 3이 남고, 다시 5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5로 약분하면 1 남고. 그럼 우변은 x, 좌변은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6 루트 3. x의 변 길이는 6 루트 3이 정답이다. 이 풀이가 유명한 풀이입니다. 이거는. 이런 풀이가 항상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풀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게 30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또 알려져 있는 풀이는, 이렇게 거요. 아까 부채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의 일부분이니까 원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36파이 곱하기 다 가진 게 아니고 360도 중에 요만큼만 가졌죠. 요만큼이 몇 도예요? 이게 120도겠죠. 그럼 360분의 120 약분하면 3분의 1, 다시 약분하면 12파이. 이 부채꼴 넓이는 12파이. 거기서 이제 빼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반지름 2개죠?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끼인각 사인 120도. 둔각 계산 안 되죠? 둔각 나오면 180 빼기 둔각으로 계산해라. 사인 60도.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3 남고, 약분하면 3 남고. 답은 12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 자,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진지. 그럼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움직여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움직여요. 이걸 뭐라 부르나요? 호라고 불렀죠. 그럼 원에 있는 두 점을 선분을 이어요. 그럼 이걸 뭐라 불렀냐면 줄이란 뜻으로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악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의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현악기가 다 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현자예요. 줄이다라는 뜻이고. 그럼 이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은 이 반지름에서 내려온 이 수선에 의해서 이등분된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거 왜 이등분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 정도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같냐만, 이 길이가 같다는 것만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AS도 되고, RHA도 되고, RHS도 되고, 다 됩니다, 사실은. 합동이 되다 보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는 같더라.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에 의해서 현이 이등분된다라는 표현이고, 이건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원이 있고, 여기다 현 하나를 그어요. 그런 다음에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수직으로 만나며 현이 이등분되는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다 보면 그 수직이등분선은 분명히 원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이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현의 길이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림 좀 크게 할까요? 현의 길이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게 현이에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 얘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 이게 현이죠. 자, 여기서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쪽 현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에서 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잖아요.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게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쪽도 원의 중심에서 이쪽 현까지 거리를 잡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거죠. 좀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그으면 그 현은 2등분 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조건이 뭐냐면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와 이쪽 중심에서 이쪽 현까지 거리가 서로 같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다시 합동적, 이것도 많아요. 합동 조건이 90, R, 빗변, 반지름, H, 나머지 한 변, S, RHS. 합동이네? 그럼 이 변의 길이와 다시 이 변의 길이도 같아지죠. 근데 이건 또 다시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에 의해서 현은 2등분 된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AB 길이와 CD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에서 시작한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두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으면 그 현의 길이도 같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럼 반대로 현의 길이가 만약 길이가 같은 두 현이 있어요. 그 현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요.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에서 각각 현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도 같아진다. 거꾸로도 설명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집에서 해보시고, 네, 하나씩 얼른 보여드릴게요. 씌워서 건너뛸까 했는데 그래도 처음이라. 이쪽이 5가 되고, 이건 뭐 한 거냐면 원 위에 두 점리에서 현을 만들었고 그 현에서 중심에서 그 현까지 수선을 내려 그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이 발생해요. 피타고라스 3, 4, 5. 근데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그으면 그 수선에 의해서 현의 길이는 2등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도 4. 따라 선분 AB의 길이는 8.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고. 그다음 2번 문제. x의 값을 계산하시오.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죠. 이거 원의 반지름 구하는 뜻이에요.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원은 실제로 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직각삼각형을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수직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x가 되고, 그럼 얘도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x-4가 될 거예요. 얘는 x가 되고, 그럼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걷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는 2등분 된다. 근데 왼쪽에 보니까 4, 루트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형이 4, 여기 4 루트 5. 피타고라스죠? 그럼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변의 제곱 16에다 5를 곱하면 16에다 5를 곱하면 얼마예요? 80 빼기 4, 4, 16 루트 64 루트 64는 8. 이 길이가 8이에요. 그럼 이 길이도 8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푸는 겁니다. 빗변의 길이 x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얘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4, 16 플러스 8의 제곱 64 이렇게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8x 이거 합치면 80
따라서 x는 10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제 문제를 사실 다 풀고 이게 다 이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고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너무 큰가요? 내가 잘 안 보이네.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원은 이게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쭉 이렇게 긋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현의 수직 2등분선이죠. 현의 수직 2등분선은 언젠가 뭐를 통하죠?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겁니다. 반지름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이런 것도 바로 반지름이겠지. 근데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 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미가 없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가 지금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이왕 긋는 의미라면 이런 쪽이나 아니면 B 쪽으로 이렇게 거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반지름, 이 반지름 X라고 합시다. 여기는 12죠. 그럼 여기는 얼마요? 나와 있는데. 이 길이는 이 길이에서 6을 뺀 거죠. 이 길이가 뭐예요? 그죠? x-6. 다시 피타고라스. 빗변의 제곱, x제곱은 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6, 36 플러스 12의 제곱, 144 지워지고 12x는 36 플러스 144 12를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12가 남죠. x는 3 더하기 12, 15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같이 원 O의 원주 위의 한 점이 원의 중심에 겹쳐지도록, 이게 원을 접었더니 원 위에서 여기 예를 들어 이 점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접었다. AB 길이가 10루트3일 때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게 원의 반지름이겠죠.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림 너무 조그만데? 이게 원의 반지름일 겁니다. 이걸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근데 아까 그렸던 그림이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 이게 자르죠, 여기서? 그럼 이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근 거니까 긋게 되면 이 현이 2등분 된다. 10루트 3의 절반값인 5루트 3이 된다. 그럼 이 길이는 저 길이는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저기 얼마일까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접었다를 생각해야 돼요. 접었다. 절반값. 그렇지. 2분의 x죠.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위아래가 합동이에요. 그럼 x의 반 길이 2분의 x. 그래서 피타고라스 x제곱은 이거 제곱 25에 3 곱하면 75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4분의 x제곱. 양면에 4를 곱해서 이걸 넘겨봅시다. 그러면 3x제곱이 남고 75 곱하기 4 이렇게 남겠죠. 3으로 약분할게요. 이렇게 25 x제곱이 곱하면 100 따라서 x는 10. 이 원의 반지름 10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한꺼번에 쭉 풉시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를 구하여. 그림이 다 조그맣다.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비슷하죠? 또 계속 그림들이? 계속 그림이 비슷해요.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쪽 현 AB까지 거리와 이 원의 중심에서 이쪽 현 CD까지 거리가 서로 지금 문제 보면 같다고 표시되어 있죠. 4, 4로 같아요. 그럼 아까 배웠던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와 이 현까지 거리가 서로 같으면 두 현의 길이도 같다. 지금 문제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AB의 길이는 CD 길이와 같다. 우리는 CD를 구한다. CD를 구하려니 여기가 필요했다. 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 4루트 2, 4. 그럼 여기는 루트 4루트 2의 제곱 32 빼기 4의 제곱 16 루트 16. 루트 16은 4. 그럼 이 길이 4? 그럼 이 길이도 4. 그럼 선분 CD 길이가 8. 따라 선분 AB도 8이 된다. ABC의 크기를 구하셔.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건 사실은 원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죠. 바깥에 있는 게 외접어지고 안에 있는 게 내접 삼각형. 이 점이 외심이죠.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외심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AB라는 거를 삼각형의 한 변으로 보지 말고 그냥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현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AC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현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념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면 이 현의 길이도 원의 중심에서 두 현까지 거리가 같으면 그 현의 길이도 서로 같아진다. 이등변이네요. 그럼 여기 x, 이쪽도 x. 따라서 2x가 125도. 그러므로 x는 62.5도.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밑에 딸려있는 유제 문제 있죠? 확인 1번부터 확인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 조건이 있죠. 그 합동 조건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여기서 뭐 한 거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2개죠. 그리고 이 접점까지 길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반지를 긋고, 이렇게 자르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합동 조건은 직각, 빗변, 공통, 나머지 한 변은 반지름. 그래서 RHS가 성립해서 대응변의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집니다. 결론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접선은 직선인데 어떻게 길이를 구합니까? 직선은 끝이 없지 않나요? 이걸 다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접점까지 길이. 걔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통칭해서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접점까지 길이. 그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반일과 수직으로 만나고 반일과 수직으로 만나고 근데 이 도형은 사각형이고 그럼 마주보는 각은 합쳐서 360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해서 180이니까 나머지 두 개를 더해도 180이더라.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는 180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지금은 PB 길이, 여기 길이 구한 문제니까 이걸 x라고 잡으면 여기 뭐가 되죠? 8이 돼요. 원의 반지름. 그래서 피타고라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8의 제곱은 이게 씁시다.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다 미지수니까. 네, 15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로 넘기면 x 플러스 8의 제곱은 15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이게 합차가 돼서 15 플러스 8 곱하기 1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23 곱하기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7? 네. 7 아니에요? 왜? 맞죠? 나 틀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루트 씌우면 x 플러스 8은 뭐 소수니까 둘이 곱하면 161? 뭐 숫자 왜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아, 뭐야. 반대로 뺐어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문자로 어떤 학생이 잠깐 얘기하다가 약간 멘붕이 와서 나도 모르게 지금 헛소리하고 있죠. 이게 빗변이니까 빗변 길이의 제곱은 15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8의 제곱은 그러니까 225 더하기 8의 제곱 64 이거 합치면 얼마죠? 289 이게 17의 제곱 따라서 x 플러스 8은 17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7이거나 근데 이걸 리 없잖아요. 답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x는 9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8, 15, 17 아까 이걸 빗변으로 보는 바람에 이게 빗변이면 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빗변이니까 8, 15, 17 이렇게 해서 뭐 공식을 외워서 푸셔도 되고요. (2번)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이 길이 AB 길이 그럼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야 돼요. 그럼 이 길이가 이제 5가 되겠죠. 여기는 3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4 이쪽도 4 의미상 여기 있는 선분이 작은 원에서는 접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직으로 만나게 되죠. 근데 큰 원에서는 현이 돼요.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결국은 수선을 그었다는 뜻이거든. 큰 원에서 본다면. 그럼 그 큰 원에서 본다면 수선을 내려붙게 되면 그 현은 수직이 등분된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4, 여기도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3번. 자, 원 5에서 그은 두 접선이 접점일 때 x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접점이에요. 이게 접점이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원 밖에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등변이에요. 이게 68이면 얘도 68. 그럼 180에서 68 두 번 빼면 이제 x가 되겠죠. 그런 거. 그럼 얘는 이제 그럴 겁니다. 이게 x? 이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똑같은 변이니까 얘가 9 아까처럼 똑같이 얘도 뭐가 되죠? 반지름 x 반지름을 그냥 뭐 y라고 합시다. 여기 있네요. 반지름 8 그럼 여기도 8 그럼 여기 합치면 17 그럼 8, 15, 17 그 조합이라 x는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는 초반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상당히 쉬운 내용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어서 AOB의 크기 여기 120도 OA 여기 10 각 P의 크기 이거 마주보는 각이 180이 되죠. 여기는 60도 P의 길이 피타고라스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는 120의 절반이니까 60이 되고 여기는 30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비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삼각비를 배우는 동안은 삼각비를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 단어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삼각비보다는 피타고라스 푸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30이 바라보는 변이 10이면 90이 바라보는 두 배인 20이 되고 60 바라보는 배는 이 30 바라보는 변의 루트 3배 10 루트 3이 된다. 지금 문제는 P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저 선분 길이는 10 루트 3이 된다. 네. 5번 문제. 자, A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약간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림을 좀 크게 해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원 밖에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점까지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는 서로 같죠? 그 내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죠?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서도 원 밖에 있는 한 점 아니에요? B가 원 바깥에 있는 점. 그럼 B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겠네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길이를 1번으로 봅시다. 그럼 얘도 이제 1번이 될 거예요. 변 길이가. 여기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죠. 그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럼 이 길이를 2번으로 보고 이 길이를 똑같이 2번으로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를 3번, 이 길이를 4번이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1번, 2번, 3번, 4번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더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1, 2, 3, 4를 잘 보니까 어디도 1, 2, 3, 4냐면 1, 2, 3, 4. 요렇게 길이도 1, 2, 3, 4죠. 그럼 얘는 다시 선분 ABC의 둘레는 선분 AD 플러스 선분 AE랑 같죠. 맞습니까? 네. 근데 AD와 AE는 서로 같은 면 아닌가요? 아까 말한 AD와 AE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로 그 길이 같죠. 그럼 얘는 두 가지, 선분 AD의 2배 또는 선분 AE의 2배 이렇게 보면 돼요. 삼각형 ABC의 둘레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7, 5, 8 합치면 20. 그럼 얘네가 지금 20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AD나 A의 길이는 10이 된다. 여기 남는 길이는 2가 남는다. 여기는 3이 남는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지름에 평행선이 되도록 잘라요. 이렇게 다시 뭘 만드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됐니? 이게 4죠. 그럼 여기도 4겠네요. 그럼 여기 얼마 남냐면 5가 남아요. 이 원에 아마 지름이나 반지름이 있어야 될 텐데 뭐라고 돼 있죠?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냥 구하랍니다. 이게 9죠. 그럼 이만큼도 9임을 아시겠나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 같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 그럼 이쪽 접점까지 길이도 이게 4가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5, 여기가 13. 그럼 이 길이 얼마인가요? 12. 이 원의 지름이 12. 그럼 반지름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2학년 때 배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2학년 때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x. 그럼 얘도 x.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y. 그럼 여기도 y. 이게 z. 그럼 얘도 z. 뭐 이런 의미로. C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쪽 변 전체를 C라 부르고 이쪽 변 전체를 A라 부르고 이쪽 변체를 B로 봤을 때 만약 여기에 X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려면 이걸 X로 두죠. 그럼 얘는 이 Y는 실제로 Y가 아니고 C-X가 되고 여기를 X로 두게 되면 여기는 Z가 아니고 B-X가 돼요. 이게 B-X, 얘도 B-X. 이게 C-X, 그럼 얘도 C-X. 걔네 둘을 더하면 A가 됩니다. 라고 등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는데 이게 좀 더 공식화되면 이 X의 변 길이는 X를 직접 포함하는 두 개의 변은 이렇게 더해주고 X를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은 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2로 나누면 X의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아두면 이건 좀 도움이 되는 공식입니다. 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나중에 멀리 내다보면 알아두면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요거 더불어서 삼각형 세변 길이 나와 있고 세변 길이 여기가 C, 얘가 A, 얘가 B. 세변 길이 나와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이건 이번 시험 범위에도 있죠. 내심 할 때 거기도 있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내점은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이렇게.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내용이 막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A라는 점은 원 바깥에 있는 점이죠. 그럼 이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의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죠. 이거 1번, 얘도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 점에서 다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다시 같을 겁니다. 그럼 얘를 2번, 얘를 2번이라고 두고 이쪽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의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럼 이게 3번, 그럼 이 길이도 3번이 되고 이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럼 얘가 4번, 그럼 얘도 4번이 돼요. 자,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선분 AD 길이 윗변이에요. 선분 BC 길이 아랫변이에요. 걔네들을 합치면 1번, 2번, 3번, 4번을 덧셈하게 돼요. 근데 위아래변 말고 일단 보이기상 좌우 있죠. 선분 AB 더하기 선분 DC 얘를 더해도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일 때 성립하냐면 안에 있는 원이 내접원이고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외접 사각형일 때 그러니까 사각형의 네 변이 모두 다 원과 한 점에서 접하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보통 외접 사각형이 보는데 그 외접 사각형의 성질은 이거예요. 마주보는 두 변의 합이 나머지 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쌍 대변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막 어렵거나 새로 배우는 내용이지만 설명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설명들이에요. 자, 이거.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 세점 DEF는 접점이랍니다. AF의 길이를 구하셔. 이걸 X? 그럼 얘도 X. 그럼 여기는 10-X. 여기는 12-X. 이 길이 서로 같으니까 얘도 10-X. 이 길이 서로 같으니까 얘도 12-X. 그럼 12-X에다가 10-X를 더하면 14라는 변기가 돼요. 얘네들이 계산걸 넘기면 2X. 이거 12 더하기 10에서 14를 빼죠.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14. 이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공식이에요. X를 직접 포함하는 두 개 변, 12와 10은 더한 다음에 직접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의 14를 빼고 2로 나누면 X값이 나온다라는 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각시가 90인 직각삼각형이고 삼각형 DF는 접점이며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워낙 풀이가 너무 유명한 풀이고 뭐 중2 때도 나오고 중3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2분의 1 곱하기 내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5, 12, 13이죠. 그래서 5 더하기 12 더하기 13 이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넓이는 누구와 같으냐면 2분의 1 곱하기 이거 밑변 이거 높이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밑변 12 곱하기 5 이래도 넓이는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여기 다 합쳐보면 30R은 30 왜는 30? 60 따라서 R값은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마 해설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까처럼 다르게 풀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13인 건 알고 있고 이 4점 반지의 말을 구하라는 거죠. 이게 R. 그럼 여기도 R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는 다 같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럼 얘도 R이 되고 얘도 R인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가 R이고 이쪽 접점까지도 R이라는 얘기죠. 근데 R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아까 했던 문제예요. R을 직접 포함하는 두 개 변은 더한 다음에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을 빼고 2로 나누시면 2가 나온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죠. 3번. x의 값을 구하랍니다. 여기죠. 이게 뭐냐면 외접사각형 성질. 이 선분과 이 선분의 합은 얘랑 얘랑의 합과 같죠. 그럼 12 플러스 x 플러스 4 위아래 더한 거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야. 19랑 같다. 그래서 x는 3이 된다. 단순하게 풀립니다. 자, 4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 지금 뭐 구하라는 얘기냐면, B,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길을 일단 구하라는 문제니까 일단 x라고 더 봅시다. 더 봤다가 좀 이게 적절치 않으면 딴 데다 두면 되는 거니까. 여기 x. 여기 직각삼각형 3, 4, 5, 6, 8, 10 이렇게 되죠. 여기 괜찮나요? 이만큼. 근데 이게 8이면 이쪽도 8 아닌가요? 직사각형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딜 보시냐면 이렇게 외접사각형을 보세요. 외접사각형. 외접사각형 성질할 때 아까 좀 전에 배운 거 있었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합이 서로 같다. 이 길이가 10. 그럼 이 길이는요? x 플러스 6이죠. 요 밑에 x랑 6을 더한 길이. 그럼 마주보는 두 쌍 대변의 합 2x 플러스 6은 나머지 두 변의 합 18과 같다. 넘어가면 12가 남고 2x는 x는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근데 두 가지 유형인 게 이렇게 외접사각형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튀어나온 볼을 이렇게 막 자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근데 이거는 아마 뒤에 나올 테고 지금 이거는 그냥 외접사각형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조학 전까지는 다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선생님이 혼자 쭉 설명했는데 아직 여기 유제 문제가 좀 안 풀어져 있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죠? 아닌가요? 맞아요. 네. 여기 확인 1번부터 여기까지 해서 아까 그 문제부터 네, 여기까지 한 1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왜 늦게 왔어? 왜 늦게 왔어? 왜 늦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저건 다 했어? 네, 저 아직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오늘 수업할 거. 오늘 이쪽을 아직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풀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주말 수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직선까지 놔두더라도 평면까지는 하라고 했잖아. 평론까지요? 근데 평론도 아직 잘 안 돼서 모르는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놀고더니 이게 완전히 넋 나갔네. 농은 농구건만 할 건 해야지. 오늘 해봐. 그거
너 그 답지 안 받았나? 이거 받았어요. 받았어? 네. 잘 돼요?